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새 국정원장은 내부 출신 조직 장악 능력자라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원이 최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1, 2차장을 모두 교체시킨 것은 반복되는 인사자분과 조직 장악 능력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정부와 기업이 모두 뛰어들어 세계 박람회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시기에 최일선에서 관련 정보전을 수행해야 하는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조직 내부 인사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어 현지에서 활동 중인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어 부득이한 이번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인사는 북한이 첫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등 안보 이슈가 산적한 상황임에도 후임 원장 후보자 지명조차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엑스포 유치 활동은 무모한 면이 있었습니다.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무기로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제시하여 한국이 전공복으로 경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후 약방만이라고 하지만 정책당국의 심도 있는 분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리에서 막판 유치전을 펼치는 가운데 기민한 정보전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정원에서 잡음이 불거져 나온 건 상상을 초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인사문서를 가지고 해외 활동 중인 국가원수에게 부담을 지우게 한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국정원장 연말 교체설은 지난 몇 달 전부터 흘러나왔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 때문에 윤 대통령이 결정하는 데는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정원 인사 파동의 본질이 현 정부 들어서 실권을 잡은 김규현 원장의 측근 그룹과 이에 맞서는 그룹 간의 알력 싸움이라는 이야기 등 각종 루머성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말 같지 않은 별걸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규현이 차장과 엇박자를 보여 차장이 미리 뽑아놓은 비서실장을 측근으로 교체하는 등 사소한 이야기까지 나와 원장의 조직 장악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럽게 하였습니다. 김규현 전 원장의 경력을 보면 조직을 맡아본 경험이 별로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대미 외교 중시 정책 때문에 외교관 출신을 발탁했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정보조직으로 최우선인 대북정보 수직 개선이 첫 번째고 좌파 정부에서 망쳐진 조직 안정 그리고 이에 맞는 인사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나 김규현 취임 후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려 전 현직 모두들에게 실망을 시켰습니다. 혹자는 김규현은 본연의 임무보다는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태를 보였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정보기관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내부 갈등 소리가 밖으로 나오고 인사 번복 사고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김규현은 VIP 동선이나 관심사, 잠재적인 원장 후보군을 견제하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와 비판이 비등했습니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수장이 조직 경험자고 장악력이 있다면 크게 심각한 일도 아닌데요. 원장 주변 인물들이 귀가 얇은 원장의 자리 지켜주기 분위기에 휘둘려 사소한 일까지 외부로 나가 확산시킨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규현은 마지막 이임사에서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새 정부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해 수행했고 상당한 결실도 이뤘다고 언급, 자신의 치적과 다른 후한 무치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번 국정원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공사를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 정보국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모두 대북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실무형으로 주변에서 신망이 높은 인물들이 발탁되어
잘한 인사로 보여집니다. 본 유튜버는 전직 단체인 양지 회장을 했던 사람으로 국정원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로 대외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국정원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창설 후 국정원장이 34명이나 지나갔음에도 함량 미달인 인물들이 보임되어 일반 부처보다도 더 많이 일반인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등 국가 안보기관을 망쳤습니다. 박지원 같은 사람은 자신이 안보기관 수장의 자리에 있었음을 망각하고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방송인보다도 더 많은 시사평론을 하는 듯 가증스럽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정보면은 자신이 한 일을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 정권의 임명권자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좌파 정부 시절 수장이었던 이종찬 역시 공채 일기로서 수장을 지낸 원로로서 그의 가문을 보거나 현 대통령 관계 등도 고려할 때 광복 회장을 자원하여 자리에 앉았지만 홍범도 국내 봉안 등을 주도적으로 하여 한동안 입방하여 오르는 등 말이 많았습니다. 그 자리를 꼭 해야 하는지 일반인들은 물론 국정원 전직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내부 출신으로 비교적 안정을 가져온 것이 이병호 전 원장입니다. DJ 대북 커넥션 사업 관계로 회계 부정을 드시고 좌파 정부에서 옥살이를 해왔지만 그는 대북 해외 분야를 중시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국정원의 수장은 이 조직이 그만큼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을 한 내부 인물 중에서 발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군 출신도 법조인도 외교관 출신도 좋지만 이들이 올 경우 조직을 파악하고 적응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임명권자 측에서 개혁을 하려면 조직에 있던 사람은 틀에 박혀 제대로 개혁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개혁을 빗대 선무당 수술을 할 경우 종종 피해가 많은 것을 다반사로 보아왔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 발탁의 경우 이런 면에서 유리하고 이번처럼 외부 인사 보임이 되어 휘둘리게 될 취약성도 없습니다. 국정원은 과거처럼 정권 보위기관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오직 국가안보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주적인 북한의 정보 수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적의 정보 침투에 적극 대응하여 대공 정보를 수집하는 외에 우리의 첨단 산업을 지키는 산업, 스파이, 방첩 등을 잘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외부에서 수장이 올 경우 이러한 업무에 적응하여 익숙해질 때까지 되면 다른 인물로 교체, 조직이 불안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수장이 오면 우선 자신이 무언가 이 조직에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기고자 하였습니다. 쓸데없는 원석 교체나 부흥 바꾸기, 임명권자에 대한 충성심 보이기 등 필요 없는 일에 신경을 써 오히려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했습니다. 인사도 각 차장 산하별로 책임제를 실시하여 어느 특정인에게 맡겨지는 일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국정원을 망치는 요소가 진급과 보직 그리고 정치권의 줄대기 등입니다. 교육공무원과 같이 단일 호봉제로 하여 조직을 슬림화하여 진급과 보직을 둘러싼 정치권 줄대기나 출세지향적 비리 요소를 과감히 없애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